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대형 크립토 및 핀테크 플레이어들이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즉 결제 레일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대신 일부는 빠르고 안정적이며 저비용의 디지털 달러 이체를 목표로 하는 결제 특화 네트워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화려한 기능보다 실행력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가치를 스스로가 가져가겠다는 것인데요. 결제 인프라를 소유하면 수수료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외부 네트워크에 통제권을 넘기는 것도 피할 수 있으며 민팅 버닝에 따른 운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비용이 내려가면 실제 자금은 결제 주변의 레이어들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컴플라이언스, 환전, 지갑, 온오프 램프, 그리고 가맹점 연결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결국 파이프를 통제하는 쪽이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필요 없이도 카드 네트워크만큼이나 필수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암호화폐를 실제 금융 시스템에 빠르게 더 가깝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은 전부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지난 가을 캐나다는 스테이블 코인 규정을 도입하며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펀드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고 있는데 보관과 지갑 요건을 포함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컴플라이언스와 더 많은 서류 업무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가 소규모 사업자를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등록 시스템도 바뀌어 특정 트레이더들이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여전히 큰 이견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시스템적 안정성 같은 주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반면 업계는 더 명확하고 더 단순한 규정을 원합니다. 특히 탈중앙화 암호화폐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습니다. 방금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관한 새로운 국가 계획을 발표했으며 의회의 미국 전역에서 규정을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별법이 혼란스러운 조각난 규제 체계로 이어져 혁신을 늦추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아이와 부모, 더 강한 지역사회, 창작자 권리와 지식재산권, 표현의 자유, 더 빠른 AI 발전,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규제의 샌드박스 같은 도구로 불필요한 관행을 줄이고 연방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며 에너지 집약형 데이터 센터에 대한 승인 절차를 더 빠르게 하는 방안도 제시하지만 새 인프라 비용을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계획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AI를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분쟁은 법원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계획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의회가 여전히 조치해야 합니다. 비퍼프는 2025년 자체 비트코인 채굴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76% 감소해 611 BTC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기기당 수익이 줄어든 데다 네트워크 채굴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고 자체 채굴에 투입된 컴퓨터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처리 역량을 클라우드 마이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성과를 냈습니다. 클라우드 마이닝이 주요 동력이 되어 매출의 약 74%를 차지했는데 총 4억 7,580만 달러 중 3억 5,060만 달러 수준입니다. 2026년을 내다보며 비퍼프는 절제된 방식으로 클라우드 마이닝을 확대하고 전력 및 컴퓨팅 용량을 늘리며 비트코인 준비 자산도 계속 구축할 계획입니다. 13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던 비트코인 지갑이 갑자기 다시 움직였습니다. 2012년에 2100 BTC를 한 번에 받은 뒤 13년 7개월 동안 거래가 없었는데요. 다시 보낸 건 겨우 0.00079 BTC, 약 56달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정말 장기 보유 중인지, 아니면 대량 이동 전에 권한이 정상인지 확인하려는 시험 전송인지 말이죠. 이제 관건은 앞으로 며칠 내에 2100 BTC를 거래소로 옮길지, 아니면 다른 주소로 더 옮길지입니다. 비슷하게 오래 잠들었던 다른 지갑도 움직인 적이 있어 시장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한 흐름을 이어오고는 있지만
새로운 경고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유가가 180달러 부근까지 오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금리는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암호화폐에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아래로 미끄러지며 차트상 흐름이 약해지고 일부 수요 지표는 식어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간단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곧 안정될까요? 아니면 금리와 투자 심리를 계속 압박할까요?